안녕하세요. 흥버튼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소홀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출근하기 전에 영상을 찍고 집을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3일 동안 반복할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은 생생한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유튜브를 정말 잘해야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영상을 올려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안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달째 찍지 않는 날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매일매일 깨닫는 것도 있고 삶에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담감, 정돈을 잘해서 말해야지, 간략하게 말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더니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스피치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에 출강도 나가고요. 저에게 발표를 앞두거나 IR, 투자를 앞둔 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렇게 1대1 수업도 많이 하는데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발표 제목만 말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 지점이 저한테 탁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그리고 그게 맞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야 더 주의 깊게 들어요. 우리 삶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을 봤습니다.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개수가 많았어요. 다 봤습니다. 범죄 이야기예요. 범죄자들이 은행 강도하는 내용이고요. 그 은행을 털 때 돈을 갖죠. 근데 저는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잡히지 마라. 영영 도망쳐라.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했고요. 웃기도 했고요. 깨달음도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범죄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는 이야기를 잘 풀어냈습니다. 도쿄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삶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녀는 경찰을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남자친구랑 같이 은행도 털고 잔도둑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은행에서 나오면서 경찰한테 잡혀요.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죠. 경찰을 혐오할 수밖에 없게 된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걸 몰랐다면 당연히 저는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이해를 한 거죠. 그 드라마 안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종이의 집에 열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도쿄라는 배우가 너무 좋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녀가 춤추는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쿄, 스페인 종이의 집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야기 듣는 게 좋았습니다. 영화도 좋아하고요.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소설, 에세이 다 좋아해요. 이야기가 있는 모든 걸 저는 사랑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 아시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고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이 책에는 하루키가 장편 소설가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체력을 기를 수 있는지, 어떻게 꾸준히 독자들에게 좋은 글을 선보이기 위해서 삶을, 태도를 바꿔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달리기가 있었던 거죠. 장편 소설은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체력이 중요하고, 체력이 좋아야 좋은 글을 쓰고, 그럼 어떻게 체력을 기를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달리기였습니다. 하루키는 달리기가 좋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달리기가 좋으니까 당신도 뛰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달리기에게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하루키에게 매료된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루키의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특히나 소설보다는 여전히 에세이를 더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는 프란츠 카프카, 독일의 문호도 있습니다.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분인데요. 그 명언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어떤 동질감 같은 걸 느꼈겠죠? 프란츠 카프카도 많은 책을 썼어요. 변신, 시골 의사 등등. 저는 그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데요. 이 책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카프카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를 쓴 책입니다. 카프카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버지가 엄했고 카프카는 그 아래에서 얼마나 위축됐는지, 사랑받지 못했는지 그걸 지금까지 문학으로 승화시켜 왔던 거죠. 카프카의 글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는 카프카의 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이야기를 좋아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잘하고 있는 행동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에서도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이야기가 있어요. 저의 새언니가 준 옷입니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가씨는 촬영도 많이 하니까 옷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강의도 많이 하니까요.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아가씨 입어요. 난 이제 맞지도 않아요. 하면서 줬어요. 원래 저는 중고 거래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당근마켓이나 그런 걸 하더라도 제 물건은 팔았지 다른 사람의 쓰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니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저를 관찰했었던 거죠. 제가 강의를 하고 촬영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옷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줬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코트도 있습니다. 저의 쇼호스트 선배 중에 예전에도 잘 입던 옷인데 아까워서 맞지 않지만 간직했던 옷인 거예요. 입으라고 줬습니다. 홍수 너한테 잘 어울린다. 이 옷은 이제 나한테 의미가 없어. 너한테 예쁘게 잘 어울리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옷이니까 너가 잘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줬어요. 제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잘 입어요.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을 때 뭘 입을까 그러다가 손길이 간 게 이 옷이었습니다. 무의식에 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옷장에서 이 옷을 골랐던 거예요. 그 코트도 얼마 전에 강의하러 갈 때 입고 갔습니다. 제가 쇼호스트를 할 때에도 선배들이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이 상품을 팔 때 마이 스토리를 말해야 된다.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도 방금 마찬가지예요. 이 니트의 기능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뒤에 지퍼가 있고요. 벗고 입고 편합니다. 체크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질리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가 이야기하면서도 별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거 느꼈죠? 이 옷이나 어떤 제품이나 나의 발표나 나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감했던 이야기가 저는 예전부터 말을 정말 못했습니다. 연습해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말을 공감했다고 해요. 공감이 주는 건 가능했던 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밝혔던 거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발표를 적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박사 논문 발표를 봐주고 있는데요. 박사 논문 중에서도 최종 심사예요. 마지막 심사고 마지막 발표예요. 제일 첫 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땡땡땡땡땡에 대한 논문 발표, 최종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재미없어요.
여러분 삶에 그게 의미가 있나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발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학사, 석사, 박사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던 발표가 최종 마지막 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다른 태도를 보일 겁니다. 저는 학사를 마치고 석사부터 박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 연구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는 오늘 이 논문은 저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발표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오늘은 제 삶에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라도 한다면 훨씬 보탬이 되는 거죠. 그저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는지, 이 연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꼼꼼히 분석하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그래, 저 사람은 자기 삶을 깎으면서까지 열심히 연구를 했구나, 각고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왜 그런가? 저는 최근에 신형철 비평가의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자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배움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그림 보고 우리는 뭔가를 느끼죠.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이건 자연을 그린 거구나. 이 그림은 어떤 지역의 호수를 그린 거구나.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추지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추지하다라는 뜻은 미루어 짐작해 알다라는 뜻입니다. 배운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무언가를 알 때 즐거움을 느껴요. 배움은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러니 이야기는 즐거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는데요. 저는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제가 시학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은 못해요. 그러니 저는 그렇다면 왜 사람은 배움을 좋아할까라는 거에 대해 깊이 들어가 봤어요. 생존과 맞닿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배워요.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배웁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아기들이 울죠. 말을 못하니까. 더 커서 어떻게 해요? 말을 듣고 따라해요. 모방합니다. 왜? 생존해야 하니까.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 하는 것도 배우고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배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는 몸으로 익혔던 거예요. 그 배움이라는 걸.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면 내 삶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이롭게 해주는 거니까. 안 좋은 것을 보고서도 그게 안 좋다는 걸 깨닫는 건 저에게 배움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아는 거죠. 배운다는 것.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아, 저런 삶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기에서 그런 걸 깨달았구나. 저 사람은 그렇구나.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원래 내재되어 있던 그 깊숙한 깨달음, 이런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배움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무언가가 지식이 상승했다. 이런 차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상위의 개념으로 배움의 즐거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저는 공부가 싫어요.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공부, 정말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도 생존하기 위해서 막노동할 때 힘을 쓰는 법을 배울 거고요. 무언가가 닥칠 때 도망쳐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이런 배움의 즐거움이 생존과 맞닿아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야기의 즐거움으로까지 발전했다. 저는 그렇게 추리했습니다. 제가 스피치 강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저는 늘 그랬어요.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노는 것 같은 때 저는 일하는 맛이 납니다. 끊임없이 일해요. 그건 저희가 다른 말로 하자면 끊임없이 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일을 사랑해요. 그런데 스피치 강의는 더 심해졌어요. 시간을 할애해서 보충 수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목표를 알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저는 발표할 때 너무 많이 떨려요. 제가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앞에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야. 됐고 들어가. 그때부터 저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공포스러워졌어요. 그런데 회사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항상 그때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상사가 제 말을 자르면 그때부터는 머릿속이 아득해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과도 같은 거죠. 스피치라는 건 말 버릇을 고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 돌이켜 가다 보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애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대화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행위입니다. 뭐 좋아하세요? 저 김치찌개 좋아해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달걀 프라이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평소 주말에는 뭐 하세요? 저는 그냥 넷플릭스 봐요. 아, 저는 등산해요. 이렇게 하면 절대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옛날부터 엄마가 김치찌개 제일 많이 끓여주셨거든요. 익은 김치에다가 삼겹살, 목살 이런 고기까지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엄마는 그 요리가 쉽다고 자주 했지만 저는 자주 먹어서 그럴까요? 엄마가 가장 잘하는 음식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먹을 때마다 엄마가 손수 끓여주셨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지금도 김치찌개를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들으면 이 사람은 정말 김치찌개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까지 애정 어린 음식이 있었나? 떠올리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앞에 있는 사람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나를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수강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더 본받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만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선생님도 못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못했구나. 밖에서 봤을 때는 그저 대단하게 보였던 사람인데도 그도 발표할 때 떨는구나. 그 사람도 발음 연습을 해서 잘 하게 된 거군요. 저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 즐거움. 단순히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고맙다라고 말하면 고마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연을 말하세요. 왜 내가 고마움을 느꼈는지 당신의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선물 주고받는 것도 있죠. 기억에 남으려면 이야기하셔야 돼요. 선물에 이야기를 입히세요. 가장 많이 스타벅스 커피 쿠폰 돌리죠. 그저 스타벅스 하면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에 스타벅스 쿠폰 많이 선물하는데요. 이야기를 입히면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스타벅스라고 할지언정 예를 들면 카스텔라 커피 같이 들어가 있는 쿠폰 있죠. 12,000 얼마짜리. 그걸 보내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흥수야, 너가 일 열심히 하잖아. 그러다 보면 피곤해질 때 있지. 당 떨어질 거야. 그럴 때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먹어봐. 힘이 날 거야. 그리고 그때 날 잠시라도 생각해줘. 이런 말이라도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생각했구나. 내가 피곤하다는 걸 생각해 줬었구나. 몰랐네.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일 축하해요. 맛있게 드세요. 커피 한 잔으로 피곤함을 가시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흥수든 누구한테든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특정인에게 내가 호감을 사고 싶다면 그 특정인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덧입힌다면 너무 좋죠. 집에 빨리 들어가, 늦은 밤길 다니면 위험하잖아. 이런 이야기는 잔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새벽 2시에 잠들고 어제도 1시에 겨우 자고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났는데 오늘까지 늦으면 너무 피곤하지 않겠어?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다정하지 않나요? 이야기의 힘은 여러분 곳곳에 침투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나와 친한 친구의 안부를 물을 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잘 지내? 이게 아니라 벌써 6달 동안 너를 못 봤어. 너무 보고 싶어서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지? 잘 지내면 좋겠어. 이런 말. 조금이라도 하면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발표할 때도, 회의할 때도, 아이디어를 내고 주장을 관철시킬 때도 이야기의 힘을 응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발표 실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하세요. 단 장황하면 안 되겠고요. 발음이 정확해야겠고요. 진솔해야겠죠. 지금까지도 제가 했던 말들 모두 제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 제 머릿속에서 깨우쳤던 것들,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경험들의 전제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저는 이 글을 보고 제 삶이 소중해졌습니다. 끝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시간의 소중함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죠. 시간, 24시간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순간은 지나가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환경에 대한 생각도 요즘 많이 바뀌었죠. 지구가 끝나갈 것 같이 환경이 오염되고 기후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해서 기업이 사업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환경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삶, 지구, 이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삶은 어떨까요? 나의 삶은 누구에게 중요할까요? 나에겐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가장 아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남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 안에서 깨우치는 그 무언가가 맞는 거고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돼요. 검증받을 필요 없고요.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이야기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할 말도 많을 거고요.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출근하기 전에 찍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외침인 거죠. 우리 수강생분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회사에, 사회에, 누군가에게. 그런데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도움받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100%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세요. 해보세요. 저처럼 해보세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거고요. 그 감동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